네, 좀 전에 미국 GDP가 발표됐어요. 4.9%가 나왔습니다. 한국 GDP 증가율이 오늘 아침 발표됐는데 0.6%예요. 0.3, 0.6, 0.6. 근데 미국은 GDP 증가율이 5.9%. 정말 강한, 정말 이 정도면 개도국 수준 아닌가. 네, 개도국 수준에 가까울 만큼 강한 경기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소위 월가의 유명한 뭐 대가 이런 분들이 자꾸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해서 경고하고도 있고, 또 어떤 대가는 경기 침체 없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정말 방향을 잡기 어렵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고 계신데, 여러분들께 그 미국 경기 침체 오긴 오는 건가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계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요 며칠을 좀 장식했던 인물입니다. 예, 미국의 펀드 매니저고요. 뭐 기업인이기도 하고요. 퍼싱 스퀘어 캐피털의 회장이시고요. 빌 에크먼,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매우 행동주의적 그런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유명하고요. 월스트리트에서는 알려져 있기를 베이비 버핏이다, 리틀 버핏이다, 뭐 이런 닉네임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리틀 버핏이라고 불리는 정말 월가에서 유명한 이 빌 에크먼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미국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 굉장히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또 다른 빌, 투 빌입니다. 빌 그로스 회장. 이분도 너무나 유명한 분이시죠. 여러분 뭐 잘 아실 테고요. 뭐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워낙 월가에서 채권 왕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전설적인 그런 투자자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빌 그로스 회장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미국 지방은행 대학살과 자동차 대출 부실 증가는 미국 경제에 심각한 둔화를 암시한다. 4분기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자, 첫 번째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미국 지방은행 도미노 부실, 이 얘기를 좀 하나 강조했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 대출 부실. 이 자동차 대출이, 왜냐면 자동차를 구매할 때 일부 대출을 끼고 사거든요. 뭐 할부로 산다든가. 근데 그것에 대한 이자는 납입을 해야 되죠. 근데 대출을 못 갚는 일이 벌어지거나 그 대출 상환을 이 연체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미국 경기 침체가 온다는 징후처럼 많이 그 선행 지표로서 읽고 있는 그런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실물 경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에 해당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심각한 둔화가 올 것 같다라고 좀 강하게 표현을 했고요. 4분기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좀 이따 역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미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으로서 역시 너무나 유명한 레이 달리오 회장이, 다가오는 미국 대선은 부와 권력의 극명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레이 달리오 회장이 정말 어느 때보다도 어두운 시각으로 경제를 진단하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읽을 수 있었어요. 사실 팬데믹 이후에 연방정부가 정말 막대한 공공부채, 엄청난 부채를 떠안고 있는데,
거기에 지정학적인 갈등도 지금 중동 불안이라든가 이런 무질서 또 갈등의 격화는 셧다운을 일컬기도 하겠죠. 양당 간의 갈등이 너무나 격화되어서 24년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어려운 그것도 미국 경기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다가오는 이 미국 대선이 부와 권력의 극명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매우 어두운 미국 경제의 흐름을 표현했었습니다. 또 한 명의 영향력 있는 인물이죠.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 이 다이먼 회장께서 연방정부의 재정 지출이 어느 때보다 많고 중앙은행과 정부가 이를 관리하려는 마치 전지전능한 느낌이 있다. 이게 약간 어떤 내용이냐면요. 정부 차원에서는 마구 예산을 확대 재정 편성하고 그러면서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하고 있으면서 마치 보일러는 켜놨는데 에어컨도 키는, 이해가시죠? 재정은 투입하면서 금리는 인상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정말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조심스럽다, 이런 표현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월가에 혹은 미국에 정말 중요하게 좀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미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또 혼란을 줍니다. 무슨 말이냐? 혼란을 주는 것은 미국 경제에 대한 굉장히 강한 낙관론을 또 주장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폴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 교수, 이분이 현재 미국의 강력한 고용시장은 사람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시키는 장기적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매우 탄탄하고 특히 고용시장이 너무나 탄탄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당장 경기 침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경기 침체는 아닌 것 같다. 역시 폴 크루그만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여러 저명한 인사들이 또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이런 표현들을 했기 때문에 정말 시장에서는 혼란 그 자체였었어요. 그죠? 근데 저는 저의 시각으로 이들의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미국 경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면 어떨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기를 진단해 보는 겁니다. 미국 경기를 진단할 때 빠져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실업률이고 특히 고용시장이 너무나 탄탄해서 미국 경기가 침체 안 올 수 있다라는 식으로 폴 크루그만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업률 지표를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업률이 2020년 팬데믹 위기 때 정말 15% 가까이 치솟았고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인데 돌아왔는데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밑돌아요. 그죠? 코로나19 이전 수준,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이전 수준의 실업률보다도 밑돌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용시장이 탄탄한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게 롱텀하게 봤으니까 숏텀하게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숏텀하게 본다면 미국 실업률이 보시는 것처럼 3.8%로 최근 들어서 나름 고점을 향해 가고 싶은데 가고 있는 듯한데 근데 이 3.8%라는 실업률도 사실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완전가 고용에 해당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실업률이 올라가고는 있는데, 그죠? 실업률이 올라가고는 있는데
이게 뭐 과연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미국 고용 침체가 오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이 그래프로 본다면 최근 이렇게 실업률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그죠? 그래서 미국 고용이 어떤 것인지 좀 판단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근데 어쨌든 이 3.8%, 4%도 채 안 되는 낮은 수준의 이런 실업률은 미국 고용이 굉장히 탄탄하고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아직까지 잘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자, 그럼 미국 경기를 제대로 진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미국 경기가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는 어떨 것인지를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미국 경기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취업자 수 증감을 봐야 되는데 또 민간 소비 증가율을 봐야 되는데 둘 다 괜찮습니다. 민간 소비 증가율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로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는 이유는 뭘까요? 취업자가 여전히 조금 탄탄하게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미국 경기가 아직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민간 소비 증가율 그리고 그 기여도 뭐 이런 것들을 좀 쭉 봐야 되는데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GDP 성장률을 이게 쭉 보면 특히 이 소비 부문이 빨간색이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영 위에 있죠. 그러니까 투자 부문은 다소 축소된 적이 있었는데 정부 지출뿐만 아니라 소비 그리고 순수출 이런 게 대부분 플러스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GDP를 구성하는 그 부문들이 다 뒷받침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미국 경기가 이렇게 아직까지는 매우 탄탄하게 굴러가고 있다. 금리를 5.5%까지 인상했으면 당연히 미국 경기가 좀 휘청여야 되는데 휘청이지 않는 모습인 거죠. 자,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리오프닝 이후에 고용 시장이 매우 빠르게 회복됐었고요. 근데 그 회복되는 근거는 코로나19 때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 시장이 위축됐었다가 대면 서비스업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노동 초과 수요, 노동 공급이 아니라 노동 수요, 일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대면 서비스업이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그러면 당연히 임금 소득이 전반적으로 물가 수준보다도 상승하게 되는 물가도 치솟았지만 물가 상승 속도보다도 임금 상승 속도가 더 크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특히 청년층이나 저소득층이나 이 취약계층의 실질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선됐고 그래서 소비 회복세가 뒷받침됐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팬데믹 기간 중에 어땠을까요? 소비에 제약이 있었죠. 그리고 정부의 이전 지출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기초 재난 뭐 긴급 재난지원금 우리 한국에서 제공했듯이 그런 이전 지출, 공적 이전 지출이라는데 이런 것들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생해요? 초과 소득이 발생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과 저축이 발생해요. 초과 저축이 발생하다 보니 민간 소비의 재원으로 활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면 연령별로 보면 임금이 크게 상승한 계층이 24세 이하. 그리고 소득 분위별로 보면 1분위의 임금 상승폭이 가장 컸어요. 자, 이런 얘기는 뭐예요? 통상적으로 경기가 안 좋거나 할 때 뭐 소비 여력이 좀 축소되는 계층은 1분이나 2분인데 그리고 24세 이하인 경향이 강한데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소득 뭐 3위 이상 분위의 경우에는 뭐 알아서 어떤 경기 국면에도 소비 잘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1분위 저소득층도 또 24세 이하의 청년 계층들도 임금 상승폭이 물가 인상 속도보다도 더 강했기 때문에 소비할 여력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앞에 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들과 믹스해서, 그러니까 미국 경제의 GDP에서 미국 GDP의 약 70%가량이 소비 부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비가 아직까지 이렇게 탄탄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초과저축 부분이 있죠. 초과저축도 소비지출에 쓰인 건데 초과저축 부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 침체 시작될까라는 주제로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말씀드렸듯이 소득 수준별 초과저축액을 보시면 상위 20%의 초과저축액은 아직도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중위 40%, 하위 20% 이들의 초과저축은 거의 다 소진됐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코로나19와 공적 이전 지출과 그리고 뭐 그 소비 지출 그에 제한이 있었다는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그죠? 영화관도 못 가고 이런 거, 여행도 못 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영향이 또 작용하면서 이렇게 초과저축이 많이 쌓였었는데, 그런데 그 초과저축이 이미 소진되어 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초과저축이 소진이 다 끝나면 앞으로 초과저축을 활용해서 소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부터는 소비 침체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진단하는 한 가지 근거입니다. 답변이 되셨죠? 그러니까 초과저축은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이 초과저축 있죠. 이것은 분명 향후에도 가계 소비에 기여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런데 그 정도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말씀드렸던 소득 상위 20%가 보유하는 이 초과저축이 대부분이고, 소득 상위층은 이제 좀 어려운 표현인데 한계 소비 성향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 소비 성향 자체가 뭐 이렇게 초과저축이 있다고 해서 소비하고 초과저축이 없다고 해서 소비 안 하고가 아니라는 거죠.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은 크게 다르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초과저축이 이렇게 소진이 되어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미국의 소비 침체를 4분기 혹은 4분기 이후에 유인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보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좀 되셨죠? 그 다음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전미자동차 노조 UAW 파업이 일고 있고요. 또 2024년 예산안과 관련해서 정부 예산안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도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성장의 하방 리스크로 또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질 가처분 소득이 나름 증가하다가 주춤해지고, 뭐 원리금 상환 부담도 상당히 가중된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진단해 보면 아직까지는 미국이 뭐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없고, 오늘 발표된 GDP 통계로 봐도 미국 경제가 매우 견조한데 23년 4분기부터 완만한 경기 침체, 강한 경기 침체 아닙니다. 완만한 경기 침체가 시작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자료를 쭉 보여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자료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 바로 IMF의 미국 경제에 대한 진단입니다. 잠깐 설명드린다면, 자, 23년 7월에 전망했던 미국 경제의 23년, 24년 성장률, 이 파란색, 여기에서 약 3개월 후 23년 10월에 전망한 값이 1.8에서 2.1로 상향 조정하고, 또 내년도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했어요. 자, 이 부분을 좀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향 조정한 거는 그것으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향 조정한 결과 미국의 이러한 경기 흐름,
2.1, 1.5%로 L자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이런 미국 경기의 흐름, 이런 흐름이 경기 침체인가 아닌가를 구분해 볼 필요는 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경기 침체는 아닙니다. 23년 미국 경기는. 그리고 4분기에 경기 침체가 시작된다고 해도 23년 한 해를 미국을 경기 침체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미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대략 2%라고 보신다면 그 2%의 잠재 성장률을 어쨌든 웃도는 경기니까 23년 올해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IMF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IMF조차 24년 경제는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1.5% 성장률로 또 내려올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경기 침체는 우리나라처럼 강한 혹독한 경기 침체가 아니고 마일드한 경기 침체다. 그러니까 1.9%의 잠재 성장률을 살짝 밑도는 수준의 경기 침체. 그러니까 이게 경기 침체인가 경기 둔화인가 구분이 안 될 만큼의 굉장히 마일드한 경기 침체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여전히 고용 시장이 강하고 소비 시장도 역시 강하기 때문에 강한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그동안에 누적됐었던 피로감, 그 초과 저축의 소진 이런 것들 그리고 24년에 전개될 23년 끝자락에 전개될 여러 미국 경제의 불안 요소들 물가도 안 잡히고 고금리가 지속되고 국채금리가 치솟고 그리고 미국 셧다운 가능성이 또 상존하고 이런 여러 불확실성 요인들이 또 집약되면서 23년 4분기 정도는 좀 완만한 마일드한 경기 침체의 초입의 모습을 보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하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예. 일단 지금 미국 경기를 진단하는 것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녹화를 잠깐 마치고 여러분들과 다음 이야기, 미국 국채금리 이야기, 또 한국의 가계부채 진단 이야기 해드릴 계획입니다. 근데 이 녹화를 좀 마무리하기 전에 항상 제가 보여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네, 제 책이죠. 네, 2024년 경제전망. 2024년 경제전망서는 스태그플레이션 2024년 경제전망 이렇게 책이 발간이 이미 됐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미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 이 책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관심 있게 좀 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라이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